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진짜 마지막에 이 영화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영화를 마지막 시간에 보려고 오늘 했는데요. 좀 길지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화가 딱 그냥 챕터, 첫 1챕,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해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아예 딱 제목이 떠요. 이 소제목들이 모든 것, 모든 곳에 그래,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어서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영화적으로 진짜 이거는 영화밖에는 이런 걸 못하겠다, 이런 상상력을 구현을 못하겠다 할 만큼 좋은 영화입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여러 포스터 버전인데요. 왼쪽은 좀 뭐가 닮았죠? 불교 탱화 같죠? 이 세계관이 그 좀 허무주의 그래서 그 허무주의 그래서 좀 불교 탱화를 이미지로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진 거고요. 중간은 이거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는 그 영화 안에 그 이게 다중우주를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없는 우주에 그 바이들 둘이 주인공하고 그 악당 또는 모녀 간의 이걸 보여주는 두 돌멩이 사이에 대화하는 그 우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용한 거고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영화 화양연화 있죠. 화양연화의 그 분위기로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그리고 뭐 파란색 바탕으로 하고요. 이 영화는 장르가 멀티버스, 이게 버스가 유니버스 할 때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우주를 소재로 한 SF이기도 하고요. 코미디고 영화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녹아 있습니다. 어드벤처이기도 하고 판타지이기도 하고 가족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가 영화의 가장 아주 코어로 딱 이렇게 알맹이 가장 그 내적인 부분에 이렇게 가족 드라마가 있습니다. 감독은 다니엘 샤이너트 해서 두 감독의 이름이 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스라고도, 감독 다니엘스 하면은 두 다니엘입니다. 이 감독이기도 하고 각본도 썼습니다. 개봉일은 미국이 2022년 3월이고요. 7월은 뭐냐면 확장판 몇 분 더 이렇게 확장판 개봉월입니다. 한국은 2022년 10월 그리고 확장판은 11월. 여러분 미국에 제작된 영화들이 이제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봉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닌 딴 데서 개봉이 됐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해적판 만들어서 벌써 그게 이렇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냐? 그래야지 복제가 얼른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에 개봉됐습니다. 상영 시간이 139분이고요. 그 확장판이 147분입니다. 그러니까 꽤 길죠. 2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우리가 다 미리 보고 와가지고 좀 얘기를 참 많이 참 했으면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다면 좀 보고 오세요 하겠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이 영화는요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에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7개 부분에서 7개 부분의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7개 부분이 다 중요 부분입니다.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편집상 이렇게 7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뭐 아카데미 상만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라고 해요. 돈을 많이 들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가 줄거리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하여튼 상상력이 정말 상상력이 끝내줍니다. 예. 등장인물이 이게 어떤 가족 얘기냐면 미국에 이민 온 중국계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얘기입니다. 가족 얘기. 그래서 다 이렇게 미셀려 에블린 왕 주인공이고요. 양자경이 이제 우리나라로는 양자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스 마담. 왼쪽에 이분은 22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아이콘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이분은요 젊었을 때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배우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들어서 요즘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영화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예 크레이지 미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서 굉장히 돈 많은 중국인 그 재벌가의 마나님으로 나오는 아주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해서 대중적으로도 흥행이 됐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엘리노어로 나왔습니다. 조이는 에블린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주에서 이제 최대 빌런이 되죠. 조부 투파키로 나옵니다. 스테파니 수라는 이분은 이 스테파니 수는요 원래 중국계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싱글맘한테서 싱글맘의 딸입니다. 스테파니 수. 그리고 웨이몬드 왕 키호이칸. 이분은요 중간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인디아나 존스 2편의 그 아역이었던 배우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영화 보신 분은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키호이칸은요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락 영화로 그 인디아나 존스가.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다음에 구니스라는 청춘 영화에 또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죠.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될까 했는데 할리우드에서는 워낙 동양계 배우를 찾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 배우로는 못 살겠다. 여기 뭐 아무리 오디션을 보러 가도 동양계 배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무술 감독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쪽을 하다가 이제 배우를 그만뒀죠. 20년 만에 이분이 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흥행하는 거를 보고 이제 아시안 배우도 이렇게 이제 이 헐리우드가 환영을 하는구나 해서 이 영화에 오디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됐죠. 예. 그리고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역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레이몬드 영화 안에서는 이름이 웨이몬드입니다. 웨이몬드. 그리고 오른쪽에 국세청이라고 하나요? 국세청 직원이죠. 디어드리. 이분이 제이미 리 커티스, 토니 커티스의 딸이죠. 우리 나이 드신 분은 토니 커티스 하면 눈이 파란 눈을 가진 미남 배우 토니 커티스의 딸이죠. 제이미 리 커티스. 디어드리입니다. 그리고 에블린의 아버지가 제임스 홍입니다. 그리고 베키 스레거는 이제 딸 조이의 이걸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조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딸은 대학을 중퇴했고 문신을 엄마한테 뭐 말도 안 하고 문신도 했고 또 레즈비언입니다. 그래서 베키 스레거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도 잘 안 해요. 조이는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엄마하고 왜 그러냐면 몸도 슬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이를 보면 매일 이제 잔소리만 하죠. 너 살쪘다. 그리고 너 좀 언제 좀 너 식단 조절 좀 해라라든가. 조이는 엄마한테 가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한테 다가갈 때 어머니가 어떻게 이 에블린 주인공 에블린이 딸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잘 보시면 왜 이 두 모녀 사이가 좋지 않은지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이 영화를 이야기를 끌어가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잠깐 이 얘기만 좀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영화가 시끌벅적한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기니까 그냥 all 앞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all 해서 all로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양자역학 다중우주 그 아이디어가 영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이론도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이룬다. 이게 사소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이룬다. 요거는 영화 안에 대사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안에서 여러 다중 우주가 나오는데요. 영화 안에 그 장치가 뭐냐면 사람은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점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데 그 다른 우주로 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황당한 행동을 하고 이어폰에 녹색 불이 들어 그걸 누르면 그 다른 우주로 휙 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멀티버스 할 때 버스가 유니버스 할 때 버스죠. 그러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멀티버스의 이렇게 반대말이 유니버스겠죠. 우주. 유니는 우누스, 라틴어로 우누스죠. 버스는 뭐 그릇 이런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주인데 우리 같으면 우주 하면은 단일한 어떤 거죠. 단일체죠. 그러니까 같은 물리 법칙이 통용되고. 근데 멀티버스는 다중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과학자들이 아니 이런 쓸데없는 우리 우주도 얼마나 넓어요? 그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왜 이런 걸 있다고 이런 이론을 이런 가설을 내놓지 하면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 우주를 가정해야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우주에 이런 상수들이 있대. 물리학의 상수들이 질량이라든가 중력의 뭐 이런 상수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 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다중 우주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는요 멀티버스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퀼팅 있죠. 누빔 이불 바늘로 이것저것 이렇게 기워서 만든 누비어 이온 다중 우주 이렇게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다중 우주, 양자 다중 우주, 경관 다중 우주, 시뮬레이션 이렇게 많대요. 다중 우주에 제시된 이런 가설들이.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차용하고 있는 다중 우주로는 양자 다중 우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양자 다중 우주가 이제 평행 우주인데요. 여러분 그 다중 우주하고 평행 우주는 개념은 사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다중 우주는 우주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다른 우주 사이에는 사실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고. 근데 평행 우주라고 하면은 평행 우주하면 예를 들면 영화에 등장하는 평행 우주는 지구와 똑같은 지금 다른 우주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다른 우주에 사는 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건 평행 우주입니다. 근데 이 양자 다중 우주에서는 이 평행 우주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다중 우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마지막입니다. 다중 우주 개념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이고요.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함에 따라 평행 우주가 이렇게 분기됩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거죠. 매 순간 선택의 함에 따라 우주가
내가 이렇게 이걸 선택했어요. 그럼 우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선택을 하면 네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분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을 함에 따라 평행 우주가 분기된다는 게 이게 이제 영화 안에서 요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안에 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런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위키 백과에서 했고요. 영화 에어홀에서 여러 우주 중에 알파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버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가 아닌 다른 멀티버스를 처음 발견해내고 그 멀티버스로 그러니까 다른 우주로 휙 가는 거를 버스 점핑이라고 하는데요. 버스 점프를 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멀티버스. 이 알파버스에서는 예를 들면 주인공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고 최선의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우주가 이제 알파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버스. 그래서 이 주인공 에블린도 현실에서는 좀 초라한 삶이지만 알파버스에서는 대단한 알파 우먼입니다. 그래서 이 우먼은 이 영화에서 그 설정이 뭐냐면 에블린이라는 여성은 현실에서는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으로 뭐 세탁소를 하고 정말 초라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알파버스에서 에블린은 이걸 다른 멀티버스를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고요. 그 멀티버스로 버스 점프를 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을 점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범이기도 합니다. 이 알파버스에 사는 각각의 인물들은 자기의 이름 앞에 알파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 웨이먼드 같으면 알파 웨이먼드, 알파 아버지, 알파 아버지, 알파 에블린 이렇게 해서 이름 앞에 알파를 붙여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알파버스에서 왔다 이거죠. 알파버스에서. 예. 그래서 알파버스에 살고 있는 에블린을 알파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그러니까 조금 요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라한 현 우주에 살고 있는 에블린한테 알파버스에 살고 있는 웨이먼드 남편이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딸이 흑화된 악당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와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주 탁월한 최선의 그 주인공들의 역량이 잘 발휘된 알파버스에 살고 있던 남편 웨이먼드와 딸이 이 가장 초라한 에블린한테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에블린한테 찾아오느냐가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스 점프가 이제 다른 우주로 이렇게 점프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점프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이 예를 들면 현재 우주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이 알파버스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의 모든 능력, 재능, 뭐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버스 점프예요. 한 멀티버스 사람이 다른 멀티버스 속 자신의 능력, 기술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 이 버스 점핑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주에서 에블린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탁소를. 그러면 에블린이 무수를 연마한 멀티버스 B로 버스 점핑하면 B 멀티버스 속에 에블린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끌어와서 이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적 설정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카오스 이론 뭐 이거는 하고 영화가 좀 기니까 영화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여러분도 이 영화의 그 어떤 묵직한 감동을 가장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2시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누더기처럼 퀼티드 그냥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냥 봤을 때 하고 해설을 하고 같이 해설을 듣고 봤을 때 하고 정말 좀 다르게 이렇게 육박해 올 것입니다.
영화를 이 영화가 특별히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은 딸들이 많더라고요. 딸, 아들. 부모님과 부모님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이렇게 불통을 겪고 있는, 불통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 또는 뭐 그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다. 내가 결혼을 왜 그 사람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폭망을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최선의 힐링 영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제 15분 쉬겠습니다.